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시 15분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미국에 도착해 재미 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에 국방비 증액과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청구서를 내밀 걸로 전망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모두 미국으로 출동해 막판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들도 미국 대표 측과 만나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는데요. 아무쪼록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트럭도 금호로 버스도 금호로 튼튼한 타이어 금호로 기억해요. 타이어는 금호 KTS로 프리미엄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8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풍산읍에 추진 중인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잠시 후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이었죠. 10년 전 한 TV 프로그램의 다큐멘터리 PD와 20대 여대생들이 만나 10년 후 같은 날, 같은 시간 안동역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전국적인 관심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이 폭발물 소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장에 안동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댓글이 게시되며 빚어진 소동입니다. 허위 신고로 밝혀지긴 했지만 출동에 따른 경찰력 낭비와 시민 불안까지 매우 컸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안동역 폭발물 소동 이걸로 8월 15일 정말 안동이 시끌시끌했는데요. 8월 15일 그날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난 15일 오전 7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에 이제 폭발물이 설치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을 했습니다. 네. 이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KBS 다큐멘터리 다큐 3일에 출연한 여대생들과 PD가 이제 방송 이후 10년 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들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이 감동적 재해를 보기 위해 당일 이른 시간에도 시민 300여 명이 옛 안동역 광장으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댓글을 통해 안동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물 처리반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 있던 모든 인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정말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이 협박범을 잡고 보니까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고요? 네, 신고가 접수되고 약 7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가정집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날 오전 7시 37분쯤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 이런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일 오후 한 3시, 4시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찰청과 공조를 통해서 A군을 붙잡은 안동경찰서가 이제 A군의 신병 인도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폭발물 처리반부터 또 현장 통제 경찰관, 이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관, 붙잡아 조사하기 위한 경찰관까지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 수색 약 3시간 만에 폭발물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해당 프로그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당시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이제 채팅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 이런 글이 게시됐고 경찰은 곧장 제작진과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철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 소방등과 함께 현장을 수색을 했고요. 수색 결과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쯤에 허위 신고 이미 확인이 됐고 그제서야 이제 경찰은 현장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소부하죠. 양치기 소년이 떠오르는 허위 신고인데요. 그런데 이런 게 안동역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달 초에는 모 백화점에 서울 본점과 또 그리고 전국 각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런 글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가 돼서 경찰과 백화점 측이 해당 백화점 매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이런 글이 게시돼서 경찰이 현장 보안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게시글은 해외의 IP로 작성돼 경찰이 추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랬군요. 가만 보면 이런 협박글 게시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범죄도 어쩌면 유행을 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23년 8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흉기 난동이나 폭탄 테러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5,400여 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6년 전이었던 2018년에 4,500건과 비교하면 약 900건, 한 15%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올해 초에 공중협박죄를 신설을 해서 양치기 소년들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형량이 약하다라던가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강력한 처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설됐다는 공중협박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공중협박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접수된 사건이 총 72건인데 이 중 48명이 검거가 됐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37명, 그중에서도 구속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3일에는 공중협박죄와 관련해서 첫 처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은 부탄가스와 전선 등으로 사주폭탄을 만들어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허위 신고인지 알아도 또 출동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면 경찰력 낭비 또한 매우 심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폭탄, 테러, 흉기 난동 등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폭발물 처리반이나 경찰 특공대의 경력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요. 네.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경력 손실도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각 시도 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이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943건입니다. 앞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간의 누적 건수가 395건인 걸 비교를 하면 2배 이상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에이펙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등 여러 요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텐데 이 기간에 정상회의 기간에 폭발물이나 흉기 난동 같은 테러 예고가 있다면 허위 신고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약 2달 정도 이제 다가와 있는데요. 네. 물론 정부도 그리고 또 경상북도와 경주시도 경찰도 정상회의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 예방이라든가 뭐 이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허위 테러 예고까지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테러로 실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허위 예고만으로라도 국가 신뢰도의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 테러 예고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의 자체가 또 파행을 빚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양측의 소년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양측의 소년들 대부분은 10대, 2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면 해가 망신한다. 이런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형사법원을 통해 유죄를 받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결국 형사처벌과 별도로 폭발물 처리반을 비롯한 공원, 경찰력, 소방력에 대한 출동 비용, 또 사회적인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중협법제도 형량을 보다 더 강화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허위 협박은 결코 장난이 될 수 없고요. 남는 건 법적 책임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20분 2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 풍산읍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2호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2027년 3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총 5,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현재 환경단체는 주민 건강권 침해와 대기오염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분이죠.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동시의회 의원 김순중입니다. 네, 현재 안동 풍산읍에 추진 중인 LNG 복합 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남부 발전은 안동시 풍산읍에 경북 바이오 산단에 이미 1호기 LNG 복합 발전소를 10년 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7월 15일 1호기 규모 361메가와트보다 훨씬 큰 524메가와트 규모의 2호기 건설을 추가로 착공했습니다. 주민들은 착공 전부터 반대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왔고 네. 착공 후에는 안동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 놓았습니다. 지난주 20일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오신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시청에서 집회를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주민 수용성 확보 부족, 둘째는 환경 영향 무시, 셋째는 지역에 맞지 않는 전력 정책입니다. 발전소가 정말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민 설명회도 하고 동의도 얻고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더구나 안동은 이미 필요한 전기의 4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하동의 석탄 발전소를 폐기하고 대체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력을 지방에서 충당하는 구조인데 왜 우리 주민이 그 피해를 따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1호기가 이미 10년 넘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네. 2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 1호기 운영만 보더라도 문제는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환경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질소산화물이 1,100톤 넘게 배출됐고 이산화탄소도 매년 150만 톤 이상 나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네. LNG는 우리가 보통 청정연료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후솔루션의 보고에 따르면은요, 미국에서 생산된 가스를 아시아로 운반하여 전력을 생산할 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소 배출량의 78%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네. 미세먼지 원인 물질도 나오고 암모니아, 포르말데히드, 육가크롬 같은 독성 물질도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보면 여러 항목이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호기를 강행하니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1호기보다 더 큰 2호기를 짓겠다는 것은 피해를 2배로 늘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1호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이미 1호기 가동 과정에서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를 심각하게 겪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과수나 축산이 어려워서 포기하시고요. 또 아이들이 놀랄 만큼의 소음 피해, 심각한 것은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그 원인을 LNG 복합 화력 발전소로 지목하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안동시는 주민 수용성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는 대표성이 없는 분들이 동의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발전소 측에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환경영향 평가서 상에 가장 큰 피해 지역으로 예상하는 인접지역 매곡 1위 주민들의 동의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영향 지역으로 보는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의 다른 마을의 이장님의 동의를 얻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보고요. 더구나 그분들은 주민들께 설명회나 또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을 대리해서 동의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 그래서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표성이 없다. 주민 수용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7개 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안동의 분지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뭐 분지니까 안동은 대기 오염 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머무를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영향은 인근의 도청 신도지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발전소 주변 5km 반경을 영향지역으로 보고 발전량에 따라 매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 신도시 중심 상가와 아파트 반 이상이 포함되고요. 신도시에는 학생, 어린이 또한 젊은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또 신도시에는 광역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화장장까지 밀집해 있으니 거기에 LNG 발전소까지 추가된다고 하면 심각한 환경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경제 효과가 연간 15억 원에 불과한데 주민 건강과 환경권을 희생시키는 건 소탐 대실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안동시에서는 발전소를 유치하면 특별지원금, 일반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에서 30년 동안 45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유치를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네. 30년간 450억 원이면은 1년에 15억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서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를 보면 한 156톤 연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탄소 배출권 거래가 톤당 1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근거했을 때는 매년 약 150억 원의 배출권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30년 동안 가동 기간으로 계산한다면 비용이 4,500억 원이 된다. 그래서 경제 효과보다가 비용이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탄소 배출권 이외에도 주변 지역의 환경 악화 또 건강과 지역 가치에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소탐 대실로 보는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LNG 발전소 증설이 적절한 정책 방향이냐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계신데요. 네. 앞서서 안동은 이미 필요한 전개 4배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로 가자는데 취하는 LNG, 즉 가스 발전은 징검다리 연료의 발전원입니다. LNG 발전은 가동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료가 화석 연료로서 유해성과 발전 비용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LNG 발전 이미 한계가 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동에는 전력 수요보다가 우리 생산량이 4배 정도의 이런이 부족하지 않다. 새로운 발전소는. 네. 또한 국가 전력 수급으로 보더라도 필요시에는 수요처에서 건설하는 것이 맞다. 또한 환경적인 피해가 적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주민들이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소송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 전망하십니까?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했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7월경에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변론길이 좀 늦춰졌습니다. 올해 4월 9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2차 변론도 9월 10일로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2차 변론이 한 차례 연기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정황이 아마 주민들께 유리하지 않나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네. 주민들께서는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동시의회와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데 네. 지난주에 집회와 토론회에서 주민들께서는 우리 안동시의회에서 발전소 2호기 증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 결의안 채택은 동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노력하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희생되는 전력 정책은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끝까지 주민 편에 있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안동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동 LNG 발전기 2호기 건설 반대에 대한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중책을 맡았는데요. 또 이렇게 중책 맡겨주신 우리 당과 또 정청래 대표님, 또 지지 성원해 주신 우리 당원들과 경북 주민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또 민주 대개혁 통해서 모두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는 이런 엄중한 시기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또 우리 당의 정책과 견해를 제대로 또 반듯하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 방송은요, 이제까지 그랬듯이 대변인이기보다는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 박규환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청취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경북, 우리 지역의 민심을 중하게 알리는 통로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실제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요구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당원 주권 시대인 만큼요, 당의 주인이자 당력의 원천이 사실 당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변인이 지도부의 뜻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또 당의 주인이 당원이니만큼 당원의 마음과 목소리 또 당에 전하는 일 이것도 대변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자칫하면 우리 경북은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경북과 대구 당원들의 뜻도 적극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근래 보자면 주민들로부터는 주로 경상북도 또는 각 시군이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는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북의 행정 이게 좀 방만하다, 무능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시면서 또 네. 풀지 못한 숙제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요. 앞으로 당에서 적극적으로 또 논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할 거고요. 또 당원들로부터는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특히 이 정당 지지도가 지방의회 구성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예를 들자면요. 뭐 25%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면 의회에서도 25%의 의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선거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지방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좀 선거 제도 개선 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많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북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또 한번 힘써 주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저나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는데 일단 먼저 이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일단 회담 일정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 의미 전달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이례적이죠.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이 한미 관계와 때려야 뗄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이제 미국이 뭐 자국의 대러 정책, 대중 정책 혹은 대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한일 간의 협력을 강제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요. 이번에는 관세 압력과 같은 이런 미국 쪽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스스로 협력을 모색했다는 점, 예, 이런 점이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물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미국 측에서는 늘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일 협력이 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미국 쪽에 전달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또 뭐 혹시 이재명 정부가 친중, 친북으로 좀 지나치게 쏠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 미국 쪽에 뭐 그런 우려도 좀 해소하고 한미일 강화, 협력 강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준 것 이런 것도 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일단 이번에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일 정상이 공동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앞마당을 함께 쓰는 그런 이웃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으로 양국 관계가 불안정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관계 안정화의 의지를 좀 명확히 했다. 이건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뭐 한국과 일본이 동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자.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하자. 그리고 다가오는 10월이죠.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또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뭐 이런 협력 약속한 것도 좀 중요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하나 좀 놀라운 것은 네.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 이게 어찌 보면 일본도 우리나라도 함께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가자. 그동안은 보면 뭐 한일 간 협력이라고 하면 뭐 공급망, 경제안보, 국제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구적인 그리고 좀 거시적인 이런 이야기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실질적인 이런 사회적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호 좀 협력하기로 한 것, 이런 것도 좀 저는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까. 요건 좀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한 면을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미래의 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한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조만간 만날 텐데요. 굉장히 속죄가 많은데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26일 오전 1시 15분에 회담 시작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네. 예. 사실 이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이 안보 그리고 관세 협상 문제, 이것이 주요 의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 협상에 대해서 좀 책임감 갖고 있고 무게감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협상 문제가 미국 쪽에서 특히 뭐 강하게 제기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달 초 관세 협상할 때 정말 이제 막판까지 가면서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내용적으로 보자면 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관세 협상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상호관세 일본 EU 수준으로 15%로 낮추고 또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게 뭐 3,500달러 규모 투자라든가 이렇게 협상이 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 협상 처음에 상호 합의된 대로 우리로서는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지켜내는 것이 숙제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는 좀 더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성과 내세우고 싶어서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뭐 투자금을 아예 현금으로 내놔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이런 관세 협상 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 그리고 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안보 청구서라고 하죠. 네. 미국 쪽에서 우리 방위비 정액하는 것, 그리고 또 주한미군 주둔 그 방위비 분담금 정액하는 것, 그리고 또 무기 미국산 무기 구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뭐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막아내시고 네.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또 긍정적인 성과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시 15분이죠. 30분간 네, 한미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열리는데요. 어떤 네. 결과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네. 지난 금요일에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네. 최고위원 얘기부터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근식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정말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은 뭐 저쪽 표현대로 하자면 반탄파라고 부르죠. 네. 예, 탄핵을 이제 찬성하는 쪽, 뭐 어떤 국민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이제 내란에 동조하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 진출하는 이런 결과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더욱
또 이제 극우 정당화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국민들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꾸 더 멀어지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매우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이 탄핵 반대파 두 후보가 올라갔거든요. 결선으로.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지금 사실은 그 이른바 반탄파 쪽 후보 한 분도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더욱더 강하게 지금 내란 지지 혹은 또 탄핵 반대 이런 쪽으로 결집되는 모양새가 나타난 건데요. 진짜 이거는 좀 국민의 뜻과 저는 너무 괴리된 이런 선택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많이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극우 유튜버들 심지어 요즘은 이제 전한길 씨마저 거기에 이제 동참해서 아주 극단적인 활동 주장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극우 유튜브들에 의해서 장악된 정당, 그래도 명색이 100명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제1야당인데요. 극우 유튜브들에 의해서 쥐락펴락되는 이런 모습은 참 이렇게 초라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심판은 물론이고 저는 또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어쩌면 법적 심판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두 후보를 보면요. 약간 묘하게 다른 입장도 보이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TV 토론회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찬탄파,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파와 친한계를 안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장동혁 후보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큰 차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근래 이제 장동혁 후보가 좀 더 이렇게 강하게 극우적인 성향 또 내란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 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 극우 유튜브들로부터는 좀 더 선호되는 이런 처지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네. 본질상으로는 두 분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네.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명색이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했던 분이니까 네. 어찌 보면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장동혁 후보한테 밀린다? 혹시 이제 패배한다? 이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계, 이른바 친한계 혹은 반탄파, 탄핵 반대했던 그런 부류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온건한 그쪽 진영의 표를 끌어들여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저는 그런 어떤 전술적인 행보가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친한계를 안으려고 하고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네. 대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차악을 선택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둘 다 나쁘지만 그 중에 덜 나쁜 사람 김문수한테 표를 몰아주자 이렇게 나왔던데요. 저는 그런 어떤 득표 전략 차원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 거지 실제로는 저는 초록이 동색이다. 두 분 큰 차이 없다. 당선되고 나면 둘 다 똑같은 행보를 취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독인 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제 내일입니다. 26일 과연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인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